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대로 시간이 흘러도 괜찮을까? 이 질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조금 더 잘하고 싶어 했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 했고, 조금 더 편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꿈꾸어 왔다. 초등학교 때는 성적표 한 줄에 마음이 요동쳤고,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 혹은 가정에서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렸다.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가 가벼워졌다가 무심한 말 한마디에 꽉 쥐고 있던 힘이 빠져나가기도 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잘해보고 싶다. 이대로 머무르기에는 뭔가 아쉽다. 내 삶이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왜 이런 마음을 품을까? 단지 욕심이 많아서일까?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 그냥 끝없는 탐욕의 다른 이름일까? 한 철학자는 이렇게 묻고 또 물었다. 인간은 왜 늘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꿈꾸는가?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이다. 칸트는 화려한 모험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물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삶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규칙적이었다고 전해진다. 아침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강의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늘 비슷한 길을 걸었다. 이웃들은 칸트가 집 밖으로 나오는 시간에 맞춰 시계를 맞출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의 하루는 겉으로 보면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처럼 비슷했다. 그러나 그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하나만은 단 한 번도 같은 날이 없었다. 바로 그의 생각이었다. 칸트는 매일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왜 어제의 나에 머무르지 못하고 늘 오늘의 나를 다시 점검하려 하는가? 그에게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계발의 구호가 아니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왜 인간의 마음은 안주하지 못하고 늘 움직이는가? 이 근원적인 물음을 파고들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당신도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라. 나는 왜 지금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늘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하고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게 되는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 아닌가? 그냥 이 정도면 감사하다고 여기며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칸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은 단순한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에 깃든 근본적인 구조 때문이라고. 인간은 단순히 먹고 자고 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맞게 살아가려 하고 또 그 규칙을 계속 다듬어가는 존재이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오늘은 조금 더 건강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내일부터는 늦게 자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가족에게 더 부드럽게 말하겠다고 마음먹는다. 이러한 작은 결심들은 모두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는 마음의 표현이다. 칸트는 이 마음을 인간 이성의 작동 방식이라고 보았다. 이성은 단순히 계산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다. 이성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나침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지금도 괜찮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세운다. 조금 더 건강해지기, 조금 더 성숙해지기,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기.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목표를 이루는 순간에도 마음은 금세 다시 움직인다. 몸무게가 줄어들면 이번에는 근육을 키우고 싶어지고, 승진을 하면 이번에는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싶어진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또 다른 고민으로 모습을 바꾸어 찾아온다.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결핍의 악순환이 아니다. 칸트의 눈에는 이것이 인간이 자기 삶을 조금씩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보였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늘 조금씩 더 나아지고 싶어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자각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답답함, 조금은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 지금보다 나은 삶에 대한 막연한 갈망,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성장하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보라. 숨이 들어올 때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함께 떠올려보라. 수많은 선택, 관계,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여기까지 온 당신 자신을 떠올려보라. 숨이 나갈 때 당신이 지금 가슴 속에서 느끼는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을 살짝 껴안아주듯 바라보라. 그 마음을 쫓아내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저 내가 아직도 꿈꾸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려보라. 칸트는 말했다. 인간은 현 상태에 만족하며 정지해 있을 수 없도록 구조화된 존재라고. 우리는 멈추어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늘 움직이고 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상상한다. 직장인으로서의 나, 부모로서의 나, 자식으로서의 나, 한 개인으로서의 나, 이 많은 역할들 속에서 조금 더 나은 나를 떠올리고 그 나를 향해 천천히 나아간다. 물론 이 과정은 때때로 피로와 무력감을 동반한다. 왜 나는 늘 부족하게 느껴질까? 왜 이렇게 살아도 늘 어딘가 모자란 느낌이 드는 걸까? 이때 우리는 흔히 내가 문제인가 보다 라고 결론 짓기 쉽다. 그러나 칸트는 이렇게 말한다. 그 불편함과 부족함의 감각이야말로 당신이 여전히 성장의 길 위에 있다는 증거라고. 만약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고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실 더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 성장은 늘 약간의 불편함을 동반한다. 새 신발을 처음 신었을 때의 낯섦처럼, 새로운 길 위에 발을 올려놓을 때의 어색함처럼 우리는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제 당신의 삶을 한번 떠올려보자.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우연히 툭 떨어진 자리가 아니다. 수많은 선택과 망설임,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 했던 시도들 속에서 천천히 형성된 자리이다.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진 않는가? 이 정도면 됐지. 더 뭘 바라.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살아라. 그 목소리 속에는 현실 앞에서 지친 마음이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숨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지 않다. 아주 작게라도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래도 나답게 살고 싶다. 이 작은 속삭임이 바로 칸트가 말한 인간, 이성의 흔적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으려 한다. 이제 이 오디오를 듣는 이 시간만큼은 그 작은 속삭임의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라. 나는 지금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가? 지금의 나는 그 삶을 향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도 괜찮다. 지금 이 질문들을 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중요한 출발이다. 칸트가 평생 붙잡았던 것도 바로 이 질문이었다. 인간이 왜, 어떻게, 어디를 향해 나아가려 하는지를 묻는 일. 그리고 그는 결국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목적을 부여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는 존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유. 그것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의 이성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 숨을 고르며 이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어 보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나.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라는 증거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자주 마주치는 감정 중 하나는 불만족이다. 겉으로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작고 은은한 파동이 일고 있다. 지금의 삶이 어딘가 조금 아쉽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말이다. 이 불만족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감정이지만 칸트는 이 감정을 아주 특별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인간이 불만족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더 나은 삶을 향한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보았다. 불만족이 없다면 인간은 정지한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는 아침처럼, 할 일을 미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늪처럼 마음이 멈추어 버린다. 그러나 불만족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밀어올린다. 조금 괜찮아지고 싶은 마음, 조금 더 따뜻해지고 싶은 마음,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만족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다. 당신은 최근 어떤 불만족을 느꼈는가? 지나치게 바쁜 일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간관계?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책임감의 무게? 혹은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순간들이 있었는가? 이 모든 감정은 괜찮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감정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바라보아야 한다. 마치 마음 한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좋은 방향이 있을지도 몰라. 칸트가 바라본 인간의 이성은 바로 이 작은 속삭임에서 출발한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의지는 이성의 조용한 결정에서 나온다. 의지는 갑작스러운 열정의 폭발이 아니다. 의지는 오히려 이런 작은 깨달음들의 모음이다. 하루 중 어느 순간 느꼈던 답답함, 무심코 흘린 한숨, 잠들기 전 스쳐간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삶의 방향을 만들어낸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는가?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다짐한 순간들 말이다.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보자. 오늘은 나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자. 이런 작고 조용한 다짐이야말로 칸트가 말한 실천, 이성의 시작이다. 인간은 스스로 정한 기준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인간답다. 이 기준이 바로 당신의 의지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두 방향 사이에서 흔들린다. 한쪽에서는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속삭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된다는 유혹이 달콤하게 말한다. 괜찮아.
그냥 내일 하지 뭐.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뭘 더 바라.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당신은 하루에도 여러 번 갈팡질팡했을 것이다. 때로는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크고 과거를 돌아보는 마음은 너무 무거워서 현재라는 순간이 희미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인간의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다.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방향을 찾으려 하고 있다는 뜻이다. 멀리 보려 하니 흔들리고 너무 가까이 보려 하니 불안해지는 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그 흔들림은 결코 결함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보라. 당신은 어떤 선택들을 했는가? 그 선택은 당신을 어디로 이끌었는가? 어쩌면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다. 충동적으로 내뱉은 말, 끝내지 못한 일, 놓아버리고 싶었던 순간들. 그러나 칸트의 관점에서는 후회조차도 더 나은 삶을 향한 과정이다. 후회는 당신이 여전히 좋은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한다는 증거다. 후회가 없다면 발전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기준을 상실할 때 비로소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후회는 당신이 여전히 자기 삶에 진지하다는 표시다. 삶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후회조차 하지 않는다. 이제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의 선택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칸트는 여기에 대해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대답을 남겼다. 인간은 스스로의 내부에서 목적을 발견하는 존재라고. 인간은 외부의 시선이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당신이 꿈꾸는 더 나은 삶은 정말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 출발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성공, 비교의 시선, 보여지는 삶을 위한 기준들이 당신의 나침반을 대신 흔들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불쑥 이런 생각이 스친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 맞을까? 이 순간이 바로 칸트가 말한 이성의 작동이다. 당신의 내면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붙잡는 것이다. 나는 누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어떤 방향이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가? 당신이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한 당신은 이미 성장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은 감정이다. 어떤 날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어떤 날에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금세 무너진다. 감정은 날씨처럼 변화무쌍하다. 맑았다가 흐리고 흐리다가 금세 비가 쏟아진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정만으로는 삶을 이끌 수 없다. 하지만 의지는 다르다. 의지는 날씨가 아니라 기후에 가깝다. 단기적인 변화에 흔들려도 궁극적인 방향은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한 곳을 향해 움직인다. 칸트는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이 바로 이 의지라고 보았다.
의지는 외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충동이 아니라 내면의 이성이 스스로 세운 목적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단 한 번이라도 깊이 다짐한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고 말겠다. 이 관계를 소중히 지켜야겠다. 내 삶을 조금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보겠다. 그 다짐이 얼마나 깊었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오래 버텼든, 그 다짐이 바로 의지의 흔적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의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신이 잠시 길을 잃어도, 잠시 멈춰 서 있어도 당신의 의지는 조용히 제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 마치 바다 밑에 조용하지만 거대한 물결처럼 순간의 파도에 휘둘려도 근본적인 흐름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간다. 이제 당신의 최근 한 해를 떠올려 보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결정들도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미안한 순간, 스스로에게 낙담했던 순간, 방향을 잃고 공허했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 있었다. 그 힘이 바로 의지이다. 의지는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실망시키려 하지도 않는다. 의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괜찮다. 조금 돌아가도 좋다. 다시 시작해도 된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칸트는 인간이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인간다워진다고 말했다. 외부 기준을 좇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으로 향하는 방향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 자유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방종이 아니다. 이 자유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책임지는 태도에서 온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을 꾸준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한 능력이다. 이제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를 바라보라. 거기에는 두려움도 있고 바람도 있고 상처도 있고 또 한편에는 놀랍도록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의지이다. 의지는 때로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알고 있다. 당신이 거짓으로 감추어둔 깊은 마음, 또 당신이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한 소망까지도 모두 알고 있다. 간혹 이런 순간이 있지 않은가? 잘 꾸며진 말보다 단순한 한 문장이 가슴을 세게 울리는 순간, 무심코 들은 말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울리는 순간, 그때의 울림은 사실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가 반응한 것이다. 의지는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하지 않는다. 의지는 우리를 현실을 더 깊이 살아내게 한다. 어려운 날에도 버티게 하고, 지치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게 하고, 심지어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도 스스로 나아가게 만든다. 이제 이 질문을 당신에게 조용히 건네고 싶다. 당신은 어떤 목적을 품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정해준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세운 목적 말이다. 삶에서 가장 고귀한 태도는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다. 그 목적이 멀어 보여도 괜찮다. 목적을 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삶을 앞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가? 어떤 삶이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깊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들의 답은 오늘 당장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그 질문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질문이 바로 의지가 깨어날 때 생겨나는 첫 신호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아주 은은한 감각을 떠올려 보라. 당신을 조용히 앞으로 밀어주던 힘,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던 힘, 무너졌던 날에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던 힘, 그 힘은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준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칸트는 말한다. 인간은 목적을 스스로 부여할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품고 있는 더 나은 삶의 모습은 누구의 것이 아닌 당신 자신의 것이다. 그 삶을 향해 오늘 아주 작은 한 걸음만 내딛어도 충분하다. 의지는 작은 움직임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또다시 당신을 앞으로 이끌 것이다. 오늘의 이 시간이 당신 안에 있는 그 조용하지만 위대한 흐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천천히 당신의 내면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내딛어 보라.